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에서 인사를 구박 해주는데 깜짝 놀랐네. 자, 4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땠는지, 예, 아직 박수는 좀 있다가,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시그널! 막 이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예, 박수를 칠 일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시험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전체 총평을 하자면, 예, 그냥 무난했던 난이도였지만, 우리가 전형적으로 오답률이 높았던 빈칸 문제와 삽입 문제, 여기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아주 변수가 아니었나, 그렇게 제가 예상을 해보고, 역시나 오답률 탑5 안에 그 문제들이 들어가 있더군요. 하지만 어법 문제 같은 경우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급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또 제가 어법 문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도 좀 많네요. 거기 이제 조금 있다가 기다려 주시고요. 선생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선생님은 18번도 해요. 19번도 하고요. 20번도 합니다. 18번 유형 무슨 유형이다? 아이고 깜짝이야. 자, 18번 유형은 무슨 유형? 자, 목적 동그라미 하세요. 목적. 자,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해설 강의에서도 목적, 그다음에 주장, 요지, 주제, 제목 이제 이런 유형들은 모두 다 대입학으로서 사실은 이제 읽어야 할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근데 목적은 대입학이긴 하나 이 글을 왜 썼느냐 전체적인 대의를 파악해야 되는 것은 동일하나 쉬운 유형이다, 어려운 유형이다. 쉬운 유형이기 때문에 정답은 항상 어디에서 답이 나오기 마련이다. 자, 마지막 두 문장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여기서 고르지 못한다면 여기 승산이 벌써 없는 거예요. 자, 항상 저는 예외 없이 그렇게 풀고 가니까요. 여러분도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풀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your expertise will help them. 여러분의 전문 지식이 그들을 도와주는데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도록 what to include, 무엇을 포함해야 할지 그들의 자 교사 포트폴리오. 처음에 교사 포트폴리오? 라고 했을 때 교사와 관련된 그런 건가 봐요. 그런 자료에 무엇을 포함해야 될지를 집중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또 맛이 나왔네요. 자, 무슨 경험과 기술들이 자, 요거 해석되십니까? separate A from B인데요. 뭐와 뭐를 분리시킨다. 영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네요. 훌륭한 지원자와 이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좀 잘하는, 조금 자격을 좀 어느 정도 갖춘 지원자냐, 아니면 엄청나게 훌륭한 지원자냐, 그 둘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결국 이제 뭐 한 끗 차이긴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진정한 후보자가 갈릴 수 있다, 갈릴 수 있게 하는 경험과 기술이 무엇이냐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진정한 지원자로서 이제 합격자로서 그 조건을 부합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전문 지식으로 하여금 그들의 티처 포트폴리오에게 도움을 되게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영광이겠습니다. 당신이 이 초대에 응해 주신다면요. 전문가한테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딱 여기까지 보고 내려와 볼게요. 자, 여기는 근데 여러분 1번은 어때? 1번은 강좌 개설을 공지하려고 라는 내용은 굉장히 무리스럽죠. 마지막에 두 문장을 통해서 일단 일회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일단 오셔가지고 여러분 당신의 전문 지식을 보여주시면 교사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가서 내려가셨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 교직 나왔고요. 강의. 예,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나머지 3, 4, 5번 전혀 지금 근처가 안 갖고 있어서 마지막 두 문장을 통해서도 2번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자, 19번. 19번도 뭐다? 아이의 심경 변화. 자, 요거도요. 여러분들이 뭐 오답률이 높은 건 아니지만 다짜고짜 첫 번째 문장부터 읽지 말기. 알겠지? 어디 읽기. 특히나 이제 변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라. 뒷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뒷부분을. 자, 밑에서 두 문장 역시 가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문장. 여기네요. 여기네요. 자, Mommy said they were people who were going to help us. 자,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야, 저들이 우리 도와줄 사람들이 오고 있다. 자, I almost couldn't even believe이라는 표현은 왜 나왔냐면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We were safe. 우린 안전하거든요. 끝나네요. 자, 어디? 사실 근데 여기가 이제 뒷부분을 봤을 때 relieved 괜찮고 delighted 뭐 절대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었죠. 그런 경우에 그럼 앞을 봐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다? 우린 안전하다. 이제 우리 도와주실 분들이 왔구나.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안도감 쪽으로 맞을 뿐만 아니라 지금 두려움이냐 아니면 질투냐 질투 쪽은 전혀 분위기가 가늠할 수가 없겠죠. 정답은 1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20번 간다. 20번 주장 동그라미. 여기도 이제 대입하기인데 대입하기에서 이제 조금 쉬운 유형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여기도 늘 똑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두 문장을 통해서 정답 확인 사살 들어갑니다. 근데 저기 뭐 이제 또 4월이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뭐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요. 이제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연습용인데 저 항상 지금 느끼는 거지만 특히 4월 같은 경우 경기도 교육청 예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수능 유형과는 조금 동떨어진 유형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우리가 가끔씩 뭐 선생님이 투투를 읽어라 하면서 투투에서 이제 완전히 다 그것이 다 해결되지 않거나 아니면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지엽적인 전형적인 내신용으로 나왔다. 예,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연습하는 차원에서 훈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 항상 그러니까 눈을 크게 떠야 돼. 여기서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을 딱 보려고 했더니 여기잖아. You may not agree with everything.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는데 그 바로 앞 문장 같은 경우에 살짝 봐라. Be open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거 사실 이제 연습을 통해서 눈에 좀 들어와야 됩니다. 얘들아 무조건 마지막 두 문장에서 마지막 두 문장으로 뽀개버려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밑에서 세 번째 문장이 무엇이 시그널이 보였다면 자 선생님 수업의 특징은 시그널이죠. 늘 이제 앞에서 현장 친구가 말해줬어요. 수업 시간에 맨날 선생님이 시그널 하셔가지고 이번 문제 푸는 때도 시그널이 보여서 그냥 답 다 골랐더니 맞았다고 이쁜 얘기를 해주었는데 우리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급햄도 그렇고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하게 될 급햄들은 시그널을 좀 집착을 하셔야 됩니다. 밑에서 세 번째 문장에 딱 봤는데 시그널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꼭 마지막 문장 안 읽어도 돼요. 그 문장을 읽고 그 다음 문장을 통해서 정답을 추론할 수 있거든요. 자, 볼래요? 자, be open, 마음을 열어. 열어. And willing to listen to what they say. 선생님, 이게 시그널인가요? 예. 이걸 무슨 문이라 그래요? be open. 무슨 문? 명령문. 자, 명령문은 대표적인 정답. 그러니까 주제문, 주제, 요지, 핵심임을 암시해주는 필자의 강력한 주장이 담긴 시그널이다 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따라서 여기 필자 주장 나왔어요. 마음을 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으려고 해봐. 끝났는데요. 마지막 두 문장을 읽어보시고요. 자, 잘 들어야 된다 라는 얘기 나온 거 몇 번? 2번 경청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직장에서 배움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려면 이 표현 확인됐나요? 자, 혹시나 또 몰라서 마지막 이제 두 문장을 통해서 확인 사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들었을 때 여러분이 듣는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 나왔네. 나리법비 나왔네. 만 적어도 너는 들었어요. 지금 계속 듣는 걸 강조하네요. 더 이상 내려갈 필요 있습니까? 경청이 끝났는데 여기서 그죠? 2번 정답. 오케이, 체키라 넘어갑니다. 자, 21번 갈게요. 자, 유지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전형적인 대입학은 유형은 어디를 본다? 네, 투입니다. 선생님 투. 첫 두 문장과 마지막 두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답을 추론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두 문장, 마지막 두 문장을 답이 벌써 나왔는데 꼭 다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답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명확한 시그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장.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self-confidence, 자신감이죠. 자신감은 innate가 뭐야? 왜 수업을 하지 제가? 자, innate는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그것은 뭐야? 우리가 It is enough to feel it once. 즉각적으로 느끼기 충분하다. And charge through the difficulties of life without hesitation.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는 망설임 없이 삶의 어려웠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즉각적으로 딱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 사실 이건 이제 문장이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 Bad news. 뭐를 의미하는 걸까? 필자가. 나쁜 소식이네요. 이 얘기는 필자의 주장과 같은 방향 다른 방향 반대라는 거를 암시해주는 표현이 되면서 설마 또 여기서
두 번째 문장 끝났는데요. 선생님 이러시면 곤란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반대 방향이라는 건 알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건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럴 때는. 됐나요? 그러면 self-confidence 나왔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첫 번째 문장에서도 약간 예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다음 문장에서도 self-confidence라는 표현이 또 나왔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마치 두 번째 문장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첫 문장에서도 self-confidence, 두 번째 문장에서도 self-confidence. 키워드임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입학에서 굉장히 고난도 기술입니다. 첫 두 문장에서 반복되는 어휘는 핵심,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선지에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선지에 수능에서 그렇게 해서 선생님 해설 강의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지문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교사분들이 내셨을 때 자신감이 다 있더만 여기에 선지에 모두 다 자신감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었어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자신감은 분명히 타고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물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은 타고나는 거야. 근데 배드뉴스라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건 예상은 가능했죠. 그러니까 뻔한 이제 질문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보편적인 우리가 그런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없어. 타고나는 건 없고 보편적인 그런 건 없지. 우리가 뭐 건질 수 있는 게 있나 여기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방향을? 일단 핵심적인 거는 필자는 자신감이란 타고나는 게 아니고 뭐 보편적으로 이게 존재하는 이런 건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요지를 지금 선지에서도 다 자신감이 나와 있었고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럴 때도 여러분 그러니까 두 문장에서 특별하게 명확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 번째 문장을 그냥 한번 쓱 부담 없이 훑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세 번째 문장을 이렇게 봤을 때는 마지막 문장은 거의 뭐 꼭 밑에서 두 문장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확인 사살용으로 마지막 문장만 읽어주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유연성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수능에서는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그야말로 딱 두두 이렇게 끝나버리는데 지금 이제 아마 교육청 모의고사다 보니까는 약간 이제 난이도가 수능에 비해서 약간 쉽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말을 주저리 좀 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확실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연습 혹은 실행과 적극적인 뭐라 그래요? repetition. 반복이 make the master. 사실 이건 시그널이죠. 거의 끝난 거예요. 마지막 문장을 읽을 필요조차 없는 확실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기 때문에? 뭐가 나왔다? 여기 master이라는 표현 보세요, 여러분. master. 전문가, 달인 이런 의미잖아요. 필자가 이런 앞부분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건 무조건 시그널이죠. 달인이 된다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끝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표현, 여기 이 문장에 들어간 표현 반드시 선지에서 활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 한번 확인 사살 해보겠습니다. 근데 크게 도움이 안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필자의 시그널은 명확한 게 더비더비죠? 더비더비. 뭐래요? The more times you prove to yourself, 여러분이 더 많이, more times, 더 자주, 더 많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입증을 하는 겁니다. 증명을 하는 겁니다. You are there for yourself. 이거 뭔 말이야? 사실 이거 확 안 와닿았을 것 같아. 이거 없어도 답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기출됐으니까 좀 알아둡시다. 네 자신이 거기에 있어. 네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온전히 너만을 위해서. 이제 이거를 의역을 해서 해설지 보면은 그 경기도 교육청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냥 자기 자신을 지지한다? 조금 어색한 표현 해석인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서 이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을 자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그리고 또 뭘 하게 될수록 handle the situation,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다룰 수 있다라는 걸 입증하면 할수록 더 많이 자신감이 얻어질 거예요. 이 부분이 오히려 handle the situation이 어디랑 일맥상통한 부분이 되느냐? 어디다? 여기지. 여기 master. 여기랑 일맥상통한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그 키워드들이 들어간 선지 볼까요? 정답 몇 번?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특히 repetition 들어가고요. 자신감. 그래서 정답 2번. 나머지가 근데 매력적인 선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니까 아까처럼 마지막 문장 읽지 않고도 사실 여기에서부터 정답 내려와도 충분히 가능했죠. Alright? 그 다음 22번.
22번 역시 주제 동그라미 하시고 얘도 대입학입니다. 전형적인 대입학으로서 우리 어디를 읽어준다. to 들어갑니다. to 이거 좀 할만했냐? 오케이 좋아요. 급햄들은 할만하겠죠. 자, 어떤 도시의 계획가들, 도시 설계가들 이렇게 의역하시면 되겠네요. 어떤 도시 설계가들은 자 무엇을 요청했느냐면은 법안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법안에 against texting while walking 이거 잘 잡았을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자 요거를 뭐라고 보면 되느냐? 직역하면 걷는 동안에 문자 보내는 거잖아요. 예, 보행자가 문자를 보내는 거, 예, 그거에 반대하는 법안을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금지한다. 그러니까 보행자가 문자 텍스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요청을 했고요. 자, 그것이 결국 that would be followed by. 자, be followed by 밑줄. be followed by 뭐뭐에 이어. 직독직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법안에 뒤따른 것은 바로 뭐가 일어날 것이다. 심층적인 변화. 우리 norms가 뭐라 그래요? 규준. 네, 규준. 우리의 규준에 아주 심오한 변화가 일어날 법한 그런 법안들을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권고사항은 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어떤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That this change is welcome. 이러한 변화가 환영을 받을 거라는 가정이죠. 근데 선생님이 평소에 리딩 스킬 할 때 assumption이라는 표현 굉장히 자주 얘기하거든요. EBS 반에서도 그렇고. 가정이라고만 해석을 하면은 사실 우리가 독해의 핵심 내용을 잡는데 크게 도움이 안 돼. 뭐에 대한 가정이냐면 뒤에 나온 내용은 여러분 진실이다, 통념이다. 거짓이라고 하면 좀 웃기고. 예, 통념입니다.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은 반대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변화가 그러니까 법안을 절대 보행자 문자하는 거 금지라는 게 시키면 모두 다 좋아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고 통념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필자는.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But 바로 나오죠. 법안 무엇을 금지하는 보행자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자 실패를 했다. 어디서? 채택이 안 됐다는 얘기죠. 토론토 뭐야? 이거 뭐야? 아칸 뭐야? 일리노이즈 막 이렇게 글씨가 너무 흐릿해가지고 네바다 다 주로 이제 미국 그다음에 막 캐나다 이런 이제 북미 지역에서 이제 실패를 한 거예요. 채택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이었죠. 됐나요? 그러면 중간에 막 테크닉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마냥 불안해가지고 이거 꼭 다 읽어야 되겠다 이러는 친구들은 또 정답을 고르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는 자신감 가지고 마지막 두 문장 갑니다. 마지막 두 문장 갈게요. 가니까 어디부터야? 여기 맞냐? 여기 맞습니까? 오케이. Some towns and college campuses 어땠다는 얘기? 어떤 마을하고 대학 캠퍼스는 put signs, look up signs가 뭐야? 위를 이렇게 보라고 이런 표지 간판을 내거는 거야. 위험한 도로, 교차로 이런 데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에서 위를 보세요. 이렇게만 보지 말고 얼른 위를 보세요. 라고 하는 표지판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홍콩이 나왔다. 홍콩. 이거 무슨 기능이야? 예시겠지. 구체적인 지명이 나면 예시라 그랬지. 예시인 거야. 안 읽어도 예시야. 그러면 뭐에 대한 예시겠어? 얘들아. 당연히 위에서 나와 있던 이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이지 주제가 밖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초짜야. 지금 보시면 뭐를 added announcement in its subway. 홍콩에서는 지하철에 안내 방송을 첨가한 거야. 무엇을 권고하는? 지금 승객들은요 계속 주변을 좀 둘러보시라고. 가만히 앉아서 문자만 보지 말고 좀 둘러보시라고.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위에서는 그 보행자가 문자를 보내는 법안을 그러니까 그걸 금지시키는 법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실패를 했지만 지금 이런 곳에서 각각의 다양한 방법들로 다른 보완책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뉴욕시티는 또 차량의 속도를 줄여라.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오직 보행자만 다니는 길들을 많이
육성하고 조성한다라는 얘기가 각종 다양한 예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정답을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정답은 몇 번? 이 보시면 지금 뭐 아주 긴급한 필요성, 안전함에 대한 뭐 이런 뭐 도심에서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었고요. 2번 아주 심각한 영향입니다. 테크 막 이런 거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중간 부분까지 다 꼼꼼히 불안해서 읽으려고 했던 학생들은 매력적인 선지로 보일 수 있거나 낚일 가능성이 좀 있지만 우리 투투만 정확하게 읽어서 정답을 추론하자라고 한 친구들은 2번 거들떠도 안 봤을 겁니다. 여기 기술이 왜 나와, 그지? 그 다음 3번 다른 전략들이죠. 무엇을 하기 위한? 자, 우리 텍스팅 워커스. 보행자인데 문자를 하면서 걷는 보행자들의 문제점을 피력하기 위한, 알려주기 위한 다양한 다른 전략이다. 이게 다른 대안들로서 가장 자연스러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제목이네요. 제목 역시나 대입학 투투인데 자 여기 조금 당혹스러운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왜? 굉장히 고급 어휘가 나왔죠? 심지어 각주 없이도. 근데 이번에 또 4월 학평에서 선생님 느낀 게 반드시 각주에 나와 있어야 되는 수준임에도 각주에 나와 있지 않은 어휘들이 꽤 있었어요. 구석기 시대라던가 이런 단어 정말 각주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거든요. 이런 데서 좀 멘탈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연습해보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모르는 어휘가 나왔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정답으로 찾아가기. 이런 능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작해볼까요? 2년 전에 나는 관심을 갖게 됐는데 우리가 자 여기 이렇게 이탈릭체로 뉘어져 있는 건 강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우리가 hardship inoculation이라고 불리는 뭔 말인지 몰랐어. 그지? hardship inoculation이라고 부르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 이것은 어떤 생각이야? 계속 이제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지. 보충 설명. struggling with a mental puzzle. 그 다음에 지금 dash dash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dash dash는 보충 설명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struggling은 동명사, 주어인 구조였겠네. 자, 가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냐면은 아주 막 고군분투를 하는 거지, 힘겹게. 근데 멘탈 퍼즐이잖아. 정신적 퍼즐과 싸우는 거야. 해결하려고 하는 거겠지. 근데 그것이 결국 뭐야? trying to remember. 보충 설명이지. 그러니까 struggling이라고 하는 게 결국 애를 많이 쓰는 건데 뭐 전화번호를 기억한다던가 아니면은 아주 그 시간 많은 휴일에 뭘 해야 할지를 결정한다든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멘탈 퍼즐을 우리가 싸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inoculates. 이 단어 몰랐단 말이야. 각주도 없어. inoculate를 해. You against future mental hardships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신적으로 근데 hardship은 뭐야? 역경, 고난이잖아. 힘겨움이거든? 그럼 미래에 정신적으로 힘든 일에 막 이러면서 뭐 반대인가? 뭐 약간 이러면서 애매모호하게 됐을 무렵에 역시 뭐가 나와? just as 밑줄 해봐. just as 마치 뭐뭐와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vaccinations 나네. 백신이야. 백신. 백신이 inoculates you against illness. 여러분 백신이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예방 접종하는 거잖아. 그러니 우리가 백신 언제 맞아? 여러분들 백신은 언제 맞아? 예방 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해서 주사를 맞는 거지.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었잖아. 예방 접종하다. 됐어? 그러니까 백신이 마치 여러분들의 질병을 미리 대비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 접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은 그게 된다는 거지. 결국 뭐야? 1대1 상응하게끔 하면은 vaccination이 결국 뭐를 의미한다는 거야? struggling with a mental puzzle. 됐어? 그 다음에 뭐야? against future mental hardships. 얘가 illness가 되고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미리 정신적으로 힘든 걸 연습해 놓으면 경험해 놓으면 struggling 해 놓으면 미래에 닥칠 정신적 역경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딱 그 얘기네. 여기에서 지금 두 번째 문장이 꽤 길고 어려웠지만 여기에서 정확하게 숙지를 한 친구들은 사실 밑에 마지막 두 문장은 뭐 대충 읽어도
크게 무리가 없었지. 마지막, 자, 여기 마지막 문장 밑에서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 확인사살 간다. 확인사살. 꼭 중간에 안 읽었다고 막 찝찝하는 친구들 때문에 하는 거야. 여기 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선지를 내려왔을 때, 이건 정확하다라는 선지가 보이면 바로 정답 고르고 내려가면 돼.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돼. 여기 볼까? 이러한 마일드면은 약한, 순한, 초기의 역경들은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했지.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백신 역할을 하는 inoculation이 hardship inoculation이 굉장히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도 뭐 계속 그런 얘기 나오죠. deprive A of B. 뭐야? A에게서 B를 빼앗다라는 뜻이잖아.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들이 뭔데? initial struggles. 초기의 고난, 역경 같은 것들을 앗아가 버리는 것은 by making everything easier. 모든 것을 쉽게 만들어줌으로써 어려운 경험을 할 기회를 빼앗아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분명히 나왔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목은 선지가 문제야 항상. 선생님도 알고 있어. 해석을 정확하게 못해. 자 간다. 영어로 돼 있거든. 자 가면은 1번 백신이 항상 효과적이라는 게 입증됐나요? 개소리. 2번 우리가 신체적 활동 뭐로써 driving force면은 유인력, 동력이 되는 거겠지. for mental health.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 무슨 말이야?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라. 개소리. 근데 난 이거는 개인적으로 공감. sound body, sound mind. 몰라? 건강한 신체. 나 뭐라 그랬어? 나 지금 뭐라 그랬지? sound body, sound mind.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거 확실히 맞거든? 막 맨날 아프고 골골대고 막 어지럽고 이래봐. 긍정적인 사고가 나오겠냐고. 그래 안 그래? 이건 진짜 맞는 좋은 얘기지만 이 글에서는 얘기한 적 없음. 3번. 자, 이거 명령문이야. 우리 어린 젊은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줘라. 뭐래? 공부하는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줘라. 그다음 4번. 샷. 여러분 샷이 진짜 그야말로 총 쏠 때 그 슛도 되지만 바로 원래 너네 사전적 의미로 뭐도 있냐? 몰랐던 친구들은 한번 이번 기회에 외워라. mental hardship vaccine. 이거 주사라는 의미도 있지. 샷이. 원래 있어 원래. 그러니까 정신적 역경에 그 관한 백신을 이제 주사하는 거야. 맞는 거라는 거지. 그 주사를 맞는 것이 뭐가 된다? 나중에 역경을 더 수월하게 만든다. 정답 4번 하면 되겠지? 되겠지? 여기 표현이 재밌었던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어법이 왔다. 눈 동그랗게 떠라 이 세리들아. 어떻게 이거를. 나 진짜 어법이 솔직히 조금 아니고 많이 좀 실망스럽게 나오긴 했는데 오답률 2위야. 미친. 오답률 이게 무슨 2위야. 껌이구먼요. 여기 잘 들어. 문제가 완전 내신형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 그리고 벌써 부지런한 우리 급햄들 선생님 수업 열심히 잘 들어가지고 이 지문에 관련된 이제 지문에 관한 질문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그거 질문들 괜찮았는데 선생님이 이걸 다 설명하고 나서 얘기를 해줄게. 자, 1번 같은 선제도 사실 수능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유형이지만 표현이 굉장히 독특하면서 해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형광펜 들어. 형광펜 들고 1번 선제 앞에 있는 have no choice but to 동사원형 형광펜 하시고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은 사실 더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can'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미였고요. have no choice but to 동사원형 쓰는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완전 내신형인 게 뭐 문맥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표현을 아는 사람은 그냥 오케이 하는 거고 모르면 뭐 틀리거나 뭐 이렇게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 표현 암기 have no choice but to 동사원형 암기해주세요. 뭐 맞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 뭐 이거는 많이들 여러분들이 정답을 그러니까 왜 이게 정답이 됐는지 맞는 표현인가를 아는 친구들이 많았겠지만 자 잊으면은
비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죠? 출제자의 의도는 늘 똑같습니다. 뭐다? 수일치입니다. 비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수일치. 즉 항상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수일치를 논하라는 것은 어디를 찾으라는 거예요? 주어를 찾으라는 거죠. 갑니다. 이것도 해석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갑니다. 그럼 어딜 가야 되는데? 막 그때 눈을 막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으면 아웃이야 진짜. 급햄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영어예요. 여러분 영어에서 주어는 문장의 맨 처음에 명사의 형태로 존재해야 됩니다. 알겠냐? 그러니까 문두로 슝 달려가셔야 돼요. 다만 전명구가 나와 있으면 그거는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주어가 아니죠. 전치사가 없는 경우는 맨 처음에 나오는 얘가 맞습니다. 여기 precedence, 형광펜 precedence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이거 틀려요?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별해? 얘가 지금 단수인지 복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S가 없잖아. S가 없는데 앞에 A도 없죠. 다시 한번 어떤 명사의 꼴에 앞에 부정관사 A도 없고 뒤에 S도 없고 둘 중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죠? 무슨 명사? 추상명사로서 불가산. 다시 추상명사가 아니라 불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 됐죠? 불가산 명사는 항상 단수 취급, 복수 취급. 단수. 아,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왜 고개를 이렇게 짖는 거야? 그래서 얘가 단수니까 잘 썼다, 통과.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출제자의 의도가 뭐예요? 얘들아, 3번은 출제자의 의도가 뭔가요? 네, 여러분, 문두에 지금 ED가 이렇게 나왔잖아. 문두에 ED가 나왔지. 또 ED라 그러니까 또 모르는 친구 있지. 얘들아, 얘는 지금 과동이야, 과분이야? 야, 영어에서 과거 동사가 문두에 나온 일은 없다. 알겠지? 얘는 PP야. 되냐? 그래서 바로 그냥 PP 할게. PP 나와 있고, 자, 문장 중간에 뭐가 보인다? 컴마 보이지? 여러분, 컴마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요렇게 나와 있는 문장의 출제자의 의도는 뿅! 뭐다? 분사구문. 공식이야. 예외는 없어. 분사구문이 영어의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거든. 1번 구조야, 1번 구조. 응? 1번. 첫 번째. 그래서 분사구문의 결론은 뭐다? 태입니다. 여러분, 태가 뭐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알감? 얘가 능동으로 쓰인 건가, 수동으로 쓰인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로 판단을 한다? 목적어의 유무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로 와서. 자, 페이스가 PP니까 어떻게 뒤에 목적어 있다 없다? 없네요. 잘 썼다. 통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능동이냐 수동이냐는 결국 태라고 하는 것은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논하는 것이고 그 뒤에 목적어의 유무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능동은 뒤에 목적어가 있고 수동은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됐죠? 지금 잘 썼네요. 통과. 그 다음 이제 우리가 4번을 가야 되는데 자, 여기 주목. 여기 잘 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 아, 이거 한 5천만 원짜리다. 선생님 수업의 필살기다. 대세 수능에서 대세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어떻게 알아? 패스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패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던 친구가 이제 선생님 수업 잘 들어서 선생님 강의 잘 듣고서 이번에 이제 다 맞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요. 문제가 슉슉 풀리더라고요. 근데 어법이 대세를 보자마자 통과 이랬는데 선생님 틀렸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 주었는데 지금 이 된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수능에는 절대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제 본 수업 시간에 얘기가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이 영어라는 거를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이게 단서 증거들을 제시를 하지만 일단 여기에서 지금 대시 무슨 대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답을 추론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지금 that 앞에 명사가 있다 없다? that 앞에 지금 명사가 있다 없다? 없죠? 명사가 없죠? 그러면 여기 뒤에는 무슨 절이 와야 될까요? 얘들아 완전한 절이 와야 됩니다. 왜요? 얘가 지금 무슨 대시냐? 지금 needed to know의 타동사잖아. 뒤에 목적어 자리잖아. 목적어 자리. 그러면 여기는 이게 대시 정체가 뭐라는 얘기야? 접속사라는 얘기거든.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 완전한 절이 와야 되는데 지금 딱 보니까 that 이하에 동사부터 왔잖아. 그래서 틀렸잖아 얘가.
간단하잖아.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해 줄게. 여러분, 대세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불안하다라고 한 친구는 이거는 순간 1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확인해 주세요. 때 앞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왜 수능에 못 나오냐면 이 앞에 명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애초에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뒤에 완전한 절도 와도 되고 불완전한 절이 와도 되고 문법적으로 틀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명사가 없을 때는 꼭 보면은 이제 몇 년 전에 2014년도였나 그때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교사들이 이런 유형을 좋아해요. 왜? 디테일하잖아. 다 디테일 살아있지.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는 이렇게 나왔어. 문 2에 대시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4번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럴 때 명사가 지금 앞에 있어 없어? 없지?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만 확인을 하면 돼. 뭘 확인해야 돼? 여기는 조건이 이제 제한이 됐잖아. 명사가 없지. 그러면 얘는 뭐란 얘기야? 관계대명사는 안 되고 접속사란 얘기야. 접속사. 접속사 뒤에는 무슨 절? 완전한 절 와야 되잖아. 알겠니? 여러분, 다시 한번 결론. 대세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특히 앞에 명사가 없다면 뒤에는 무슨 절? 완전한 절이 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완전 내신용이고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지. 그다음에 5번은요. 뭐 사실 뭐 크게 우리가 신경 쓸 가치는 없는데 그래도 이건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수능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 이 연습을 통해서. 이거 네세서리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이상하게 생겼잖아. 이걸 알아야 돼. 왜 이렇게 됐는지. 선생님 이거 생기초에서도 해. 영포자 탈출 생기초 용법에서도. 어려운 거 아니야. 뭐야? 이거 니더 때문에 바뀐 거 아니야? 인이지. 전명이야, 전명. 특히 장소 전명구라고 그래요, 선생님은. 네, 전명구가 문두로 나오면요. 단순 도치. 그러니까 원래는 it was necessary to. 이런 자리였습니다. 결국 여기는 형용사냐, 원래 우리가 형용사의 밑줄 그렇게까지 여기서는 지금 생각할 필요한 가치는 없지만 형용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얘가 형용사냐 부사냐 뭐 이런 건 논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럴 만한 문법적인 뚜렷한 특징도 없었고 그러니까 원래는 it was necessary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면 되는 파트여서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동사 뒤에 보호 자리로 형용사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자리에 꼭 형용사만 와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거 원리 형용사 즉 보호 자리가 되려면 앞에 몇 형식 동사 있어야 된다. 2형식 동사 있어야 된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의문문 구조 도치가 일어나는지 단순 도치가 일어나는지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법도 이게 오답이 2위라니. 오 마이 갓.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 이제 29번인데요. 29번도 지금 오답률이 꽤 높아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응? 근데 어휘도들이 항상 그 오답률이 높은 유형, 오답률 탑 5 안에 항상 들어가는 유형인데 요번에도 좀 높은 거 보면 정말 전략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한마디만 할게. 얘들아, 어휘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하면 어휘 문제는 반드시 두 갈식의 구조다. 단락이 두 갈식. 두 갈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첫 문장이 주제문이야. 간혹가다 첫 문장이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을 경우 두 번째 문장이기도 하겠지. 뭐 그거 우리 지금 앞에서 대입학 열심히 했던 거 도움 되지 않니? 에? 투투를 왜 읽는데? 첫 두 문장이 핵심이니까 마지막 두 문장은 확인사살용인 거고. 그렇지 않니? 그래서 첫 문장이 주제문이거든? 아이 뭐야 이거. 아 이걸 또 어법이라고 해놨네. 이거 어휘다이? 어휘. 그러면 29번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거를 그게 지금 어휘 문제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냐면은 잘 들어. 어휘 문제를 그냥 그 문장만에 놓고 봤을 때 그 앞문장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전략 없이 쭉쭉쭉만 읽어가기 때문에 꼭 오답이 나오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또 선지에 나온 어휘를 잘 모르는 경우도 그거는 좀 외우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아니고. 그건 단어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거야. 우리 순수장문 독해도 어휘를 몰라서 선지 어휘를 몰라서 틀린 경우가 좀 빈번하거든요. 어휘는 늘 열심히 외워야 될 것 같죠? 우리의 영어는 숙제고. 그러면 자,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주제로 잡고 지금 ABC 유형이잖아요. ABC 모두 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제랑 같은 흐름만 잡아내면 끝납니다. 주제랑 일관된 방향으로 끝! 갑니다. 첫 번째 문장. 가설은 도구인데 우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도구예요.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으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주제라고 잡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었는데 바로 두 번째 문장에서 we must 라고 했잖아요. 굉장한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우리는 뭘 해야만 된다? 포기나 수정을 할 준비를 항상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설들을요. As soon as it is shown to be blank가 나왔네요. 자, 이미 여기 앞에서 다 끝났는데 우리는 우리의 가설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론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예컨대 뭐가 있어요? 가설이라고 이론이라는 게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돈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그렇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설들이 어떻게 되었을 때, 어떤 그 사실, 팩트와 어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거나 수정해야 합니까? 당연히 맞지 않을 때겠지. 그러니까 A는 뭐겠어? 일관성이 있는 거야? 일관적이지 않는 거야? 모순된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inconsistent. 이거는 어렵지 않았단 말이지. 근데 이게 주제문이었는데 여러분 2번 문장 형광펜? 2번 문장 형광펜? 됐냐? 2번 문장? 이걸 가지고 내려와. B번 간다. 자, B번. 어디서부터야? It is not. 됐냐? 자신감을 가지고 간다. It is not at all. 전혀 레어템이 아니야. 전혀 희귀한 게 아니야. 무슨 얘기야? 흔해. 그것은 흔해. 뭐가 가져오잖아. 저 연구자, 조사가들이 자, adhere to 뭐야? 집착하다는 뜻이야. 고수하다. 고수하다, 집착하다. 그들의 깨어진 가설. 이게 무슨 말이겠어? 주제문하고 연결해야지. 오류임이 입증된 반대되는 증거가 제시된 가설이 되는 거지. 그 가설에 집착하는 것이 흔하단 말이야. 자, 여기 봐. 이걸 몰랐어도 여기 설명 나오잖아. Turning a blind eye.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 자, blind eye면 뭐야? 눈을 감은 거고 가려진 거 안 보이는 눈을 어디로 돌린 거야? Turning a blind eye to contrary evidence. 반대되는, 모순되는 증거에 눈을 안 뜬다고, 감아버린다고, 외면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and not unknown. not unknown이잖아. altogether unknown. 알려지지 않은 것도 아니야. 많이 알려져 있어. 뭐가? 그들이 to, 그러니까 and로 나왔으니까 병렬 구조잖아. 같은 흐름이어야 되겠지. to,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의도적이지 않게 suppress contrary results. 반대되는 그 결과를 억압을 하고 눌러버린다는 얘기는 외면하고 이런 얘기랑 계속 다 같은 일맥상통한 내용이 되지. 이해되겠냐? 아까 위에서 당위성을 나타냈을 때는 누구나 다 이렇게 흔하게 했으면은 글이 존재할 이유도 없겠지. 대부분 이렇게 하기가 힘들고 안 하니까 이런 글들을 쓰지 않겠니? 당위성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뭐겠어? deliberately. 고의적으로 안 보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자, 그 다음에 C 들어간다. 자, C는 바로 다음 문장이었어. 길지만 얘들아, 읽는 거를 두려워하거나 게을리하지 말되 정답인 게 확실하게 느낌이 오면 멈추고 빨리 답은 가져야 돼. 뭔 말인지 알아? 여기 봐봐. If the experimental result, 그 실험의 결과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 요지하고만 같으면 돼. 그 실험의 결과나 관찰이 명백히 opposed to. 더 읽으면 사실은 찐따지, 이거는. 똑같은 얘기 왜 있냐? 자, 그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를 만약에 우리가 명확하게 목도하게 되면, 그 결과가 반대되는 것을 알게 되면 one has to 왜 넣었어? must하고 똑같잖아. 사람들은 뭘 해야 할까? 포기하거나 수정해야겠지. 그러면 C는 뭐겠어? defend, discard 뭐겠어?
discard로 가야지. 버리다. 되냐? 그래서 정답은 inconsistent, deliberately discard. 정답 3번. 이렇게 갔었어야지. 되겠냐? 안 어렵지? 다시 한번 뭐 느꼈어? 주제문하고 계속 같은 얘기 계속 가고 있다는 거. 이거 몰랐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빨리 확신해가지고 풀어야지. 자, 우리 그러면 이제 31번 들어갈게. 31번부터 34번은 우리 이제 빈칸 추론입니다. 역시나 여러분들의 근데 그 마음의 장벽이 여실히 드러난 파트였는데 31번이 현재 오답률 탑 4위고 그다음에 34번이 크로스네. 34번이 오답률 1위에 등극한 문제 유형인데요. 제가 아까 우리 현장 친구랑 얘기했지만 노이해 불가. 여러분들 빈칸 추론도 정답이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냥 다 주구장창 다 읽고 있으면은 오히려 더 헷갈려요. 우리가 이게 되게 역설적이게도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문의 난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우리가 차지하려고 막 읽다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말이 맞는지 틀린지. 31번은 빈칸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 중간에 있네요. 빈칸의 위치가.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리딩 스킬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의 위치가 중간인 경우에는 정답이 있는 자리가 어디? 바로 뒷문장. 이게 정석입니다. 수능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연습해 주세요. 근데 자 간다. 자, blank is contrary to. 자, 벌써부터 막 주어가 나오니까 막 쫄려요. 막 그러면 안 돼. 자, 빈칸은 뭐랑 반대다. 반대 있는 것이다. The best interest. 아하. 일단 긍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네, 부정적. 긍정? 반대잖아. best interest잖아. 여보세요. 자, 가장 최고의 이익 아니면 관심. 가장 최고의 이익과는 반대되는 거고요. And the spirit of science. 과학의 정신과 반하는 곳에 있어요. 과학의 정신과는 반대되는, 맞지 않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뭔가 부정적인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죠? 항상 빈칸 추론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전혀 감을 못 잡다가도 선지를 딱 보고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로 잡기 시작하면 이게 은근히 쉽게 답이 결정되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자, 두 번째 문장, 바로 뒷문장 봐야 되겠죠. 자, it prevents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it은 뭐다? 이거 빈칸에 들어가는 얘기지. 야, 그것은 prevents 목적어 from ing. 각 개인이, 사람들이 뭘 못하도록, 뭘 방해한다? contributing to further progress. 더 나은 진보, 발전을 기여하는 것을 막는다. 즉, 무슨 말이냐? 그것은 항상 뭘 의미한다? 그나 그의 고용주가 trying to exploit, 이용하게끔 애를 쓰게 된다는 거죠. for their own gain. 얘들아, 빈칸에 선생님이 바로 뒷문장을 봐라. 거기서 답이 나온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 뒷문장을 뽀개야 돼. 그냥 대충 스토리텔링 읽듯이 쭉쭉쭉쭉 읽어 내려가면은 놓치기 십상이다. 반드시 단서가 있다. 여기 뭐라 그랬다고? 다시 그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exploit이 이제 이용하다인데 단순한 유주나 이런 거랑 조금 의미가 다른 게요. 남의 공적 같은 거를 이용하다 이런 의미로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Some advance made. 자, 어떤 발전 진보를 자기 자신만의 이윤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애를 쓰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은 진보 발전에 기여하는 거를 방해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죠. 그럼 뭐래요? 한번 볼까요? Made by,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보죠? Building on the knowledge which others have freely given. 뭔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게 준 거야. 준 그 지식 위에다가 토대를 두고 만들어진 진보야. 네가 만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거. 자유롭게.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뭔가 부정적인 거라는 걸 확실히 알겠는데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죠. 수능에서는 딱히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는 않는데 이런 경우 지문이 자, 선지로 바로 내려왔었어도 되지만 바로 그 다음 문장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했을 때 다음 문장에 확실한 시그널이 한 방이 주어지네요. 뭐라 그래요? 많은 연구가 실행이 된다. in secret. 나왔네요. 더 이상 갈 거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 문장에서 좀 애매모호했던 거를 다음 문장에서 확실하게 한 방으로. 그래서 이게 오히려 좀 더 쉬운 유형이었지 않느냐. 수능이 만약에 나왔다면 라고 했지만 아직 그 적응이 안 된 친구들 때문에
우리가 좀 오답률이 높아진 게 아닐까라고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그 비밀스럽게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왜 나왔겠어?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포로 아무 이유 없이가 아니라 이 지금 바로 이 문제 우리 읽었던 문제가 똑같은 쌍둥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정답 추론하겠습니다. secrecy.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뭐랑 secret에서 온 거죠? 비밀주의라고 하는 비밀주의. 예, 이제 그런 방향이고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모든 걸 비밀로 하다가는 과학의 그 정신에 위배되는 과학이라고 하는 게 널리 다 모든 사람이 알려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가 매력적인 오답이었는데 imitation. 왜? 부정적인 거였거든요. 부정적인 거.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선생님이 계속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논했을 때 선지를 먼저 내려온 친구들은 4번하고 5번은 애초에 젖을 보기로써 눈을 돌리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hesitancy 같은 경우도 주저함, 망설임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빈칸 포함 다음 문장을 읽었어도 전혀 근처를 안 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제 부정적으로 남게 되는 건데, 예, imitation도 굉장히 그럴싸하죠. 그냥 읽었을 때는 넣었을 때 절대 안 돼. 이런 거 없거든요. 빈칸은 늘 그래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소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조금 생각보다 맥이 빠졌던 건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핵심 시그널을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망설이지 말고 secrecy로 갔었어야 된다.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가겠습니다. 32번 개인적으로 문제가 아니었다면, 예, 지금 빈칸처럼 문제가 아니었다면 굉장히 제가 되게 좋은 글이다, 재밌는 글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이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선생님 국어 잘했는데 이중법이라 그래야 되나? 중위법이 나더라고요. 자 갑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위법인데 또 중위법이라고 또 태클 걸지 말고 자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자. 빈칸의 위치가 어디다? 여러분 이번에는 빈칸의 위치가 초반 단락의 첫 부분에 지금 주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답을 어디를 보고 고르느냐? 첫 두 문장과 마지막 두 문장에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이 원리는 무조건 빈칸과 두 번째 문장이 재진술, 즉 쌍둥이라고 하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자, 연습하겠습니다. 손은 사실 뭐 하는데 사용된다? 타이핑. 그러면 우리 사실은 타이핑하면 딱 떠오르는 게 나는 뭐였냐면 이거였거든. 우리 딱 당연히 이러잖아. 근데 in two senses of the word 단어의 두 가지 의미에서 타이핑에 사용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고 또 있다는 얘기거든요. 즉, we use fingers to write words with keyboards. 우리가 생각한 거 한번 첫 번째 키보드 타이핑. And we also use them as input for blank. 안 나와줬어요. 두 번째가 input이 근데 뭐예요? 투입이잖아요. 그래서 투입이 어떤 의미의 투입이냐면 일이나 어떤 과정의 성과를 위해서 투입된 정보 같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빈칸을 위한 정보로서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잘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두 번째 문장 들어갑니다. 그러면 we can often tell 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흔히 tell이 말하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그렇게만 알고 있는 친구는 안 되고요. 구별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역. 자, 구별. 우리는 자주 구별할 수 있습니다. What type of person 나왔죠? What type of person. 무슨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By looking at his or her hands. 처음에 딱 보고 이거 뭔 개소리지? 손만 보고 이 사람이 타입을 어떻게 알지? 라고 했지만 우리가 그걸 왜 알아야 되냐고. 정답만 고르면 되지. 여기서 지금 빈칸에 들어갈 내용 정보가 여기서 딱 주어졌어요. 우리는 자주 어떤 사람의 손을 보고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타입이 두 번째 뜻으로 나왔죠? 키보드에 타이핑할 때 타입도 있지만 손을 보고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타입을 종류를 알아차릴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다음에도 in this way라고 하면서 살짝 보면은 핵심이 다 나와 있죠. 그 다음 문장의 예시, consider, 예시라는 표현이 기능을 하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도 째려봐 주시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세 번째 문장을 시그널이 보여서 읽었다 한다면 여기는 마지막 두 문장을 꼭 다 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시그널에 여러분 움직이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냥 어떨 때는 세 문장, 어떨 때는 두 문장. 이게 아니에요. 자, 시그널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방식으로 손은요, 정체성을 전달합니다. 더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이게 여기서 정확하게 의미를 좀 애매모호하게 잘 못 잡았다면 좀 버벅될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 문장으로 확인 사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으로. 계속 같은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 읽었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만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과시적으로 보석이 있는 반지는 또한, 그러니까 또한이라는 거는 이 앞문장에도 계속 같은 주제로 뭔가 다른 소재만 나열된 것 뿐입니다. 또한 무엇을? 재정적인 부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런 이미지를, 비싼 보석을, 링을, 반지를 꼈으면 여기까지는 된 거네요. 정체성, 뭐 부를 상징해 준다. 손에 꽂혀져 있는 그 반지를 보고서 난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참 이러나. 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근데 이것만으로 봤을 때 사실 아까 위에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선지 내려왔을 때 좀 긴가민가 했을 것 같아요. 다들 딱 눈에 확 띄는 선지는 없었을 겁니다만, 우리가 이미 이제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분명히 정체성과 관련된 반지가 예시가 났단 말이야. 이 반지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늠한다. 그러면 정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뭐겠습니까? 정답은 2번이겠죠. 사회적 분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어떤 종류의 사람이다. 메디컬 아니고, 크리에이티브 아니고, 이레셔널 아무것도 이거 아니죠. 그죠? 사이콜로지컬 심리적인 평가 아니고, 그죠? 나눌 수 있다, 정체성을. 아까 여기에서 끝났던 얘기인데, 그죠? 여기서 충분히 정답을 추론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33번을 가면, 33번은 근데 문제가 있죠. 왜냐면 그냥 상식선 안에서 읽지 않고도 정답 많이 추론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답률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여전히 뭐 빈칸 추론이라 좀 부담감을 느끼는 거는 사실이지만, 너무 뻔한 문제여가지고 조금 좀 문제가 있어도 제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왜냐면 배경 지식에 의해서 바로 이것만 보고도 정답을 찍을 수 있었던 문제. 자, 그러나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뭐를? 투투가 과연 먹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빈칸의 위치가 첫 문장에 있으니 역시나 투투 맞습니다. 자, 그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뭐가? 음식, 우리 산업은 뭐를 색상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합성 베타카로틴 같은 거를 인공 원료를 사용한다라는 얘기죠. 신테릭이라는 것 자체가 인공입니다. 합성이라는 게 인공 재료를 사용을 하는데, 색상을 in an attempt to 다음에 당연히 to가 나오겠죠, 여러분. 선지를 딱 보면 전부 다 투부정사인 게, in an attempt to 하면 뭐뭐의 시도로, 빈칸이라는 시도로 이렇게 합성 원료를 사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분 다음 두 번째 문장을 굳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답 안 나와요. 그죠? 네?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니까 이제 썰을 막 하나씩 던져줄 텐데 어느 세월에? 그럼 끝까지 다 읽든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색상. 뭐 뻔한 거 아닐까요? 왜 넣겠어요? 인공 색상 이런 거 왜 넣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타카로틴이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렌지 옐로우를 염색을 한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밑에서 두 문장으로 우리가 확인 사살을 할 때, 뭐 여러분 여기서는 쭉쭉쭉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도 역시 우리의 예상과는 빗나가지 않게 바로라고 확인 사살 들어갑니다. 설령 이러한 색상의 첨가가 harmless, 해로운 게 아니다 라고 제시가 된다 하더라도 설령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뭐다? It was still done for the purpose of deception. 형광펜, deception 끝났네요. 속임수, 기만. 그래서 여기는 누구를 기만하겠어요? 누구를 속이겠어? 소비자를.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선지가 선생님이 평소에 굉장히 강조하는, 빈칸 추론에서 강조하는 어휘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나머지가 0 아니니까 2번으로 가기는 가는데, 그죠? 5번도 지금 풍미를 강화시킨다 전혀, 조금 매력적이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마지막 문장을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첫 문장만으로 이거 사실은 조금 다 고르기는 힘들었어요.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지만 수능은 절대 이런 거 조심해. 오히려 이런 걸수록 더 조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세요. 이 교육청 모의고사하고 수능은 급이 달라. 그러니까 아까 위에 건 너무 뻔했기 때문에 오히려 의심해봐야 돼, 수능에선. 알겠어? 명심하세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 이게 수능이다. 그러면은 이런 것까지 우리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색상이 막 먹음직스럽게 나오면 풍미가 강화되는 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봤는데 역시나 마지막 문장에 디셉션이 나온 걸로 봐서 그냥 100%다라고 했는데 manipulate 이 단어 몰랐던 친구 많을 거예요. 오늘 이번 기회에 또 꼭 알아둡시다. 해석 어떻게 했어요? 예. 자, 조작하다거든요. 조작하다는 분명히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입니다. 빈칸 추론에서만큼은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조작하다. 조작하다는 게 근데 이거를 조작하다가 웃기잖아요. 조정한다, 조종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조종은 분명히 수능 빈칸 추론에서는 무조건 마이너스로 가야 돼. 알겠지? 디셉션하고 어울리는, 걸맞는 소비자의 행위를 조종한다. 부정적인 의미. 꼭 기억하세요. 알겠지? 그다음 34번. 아, 오답률 1인가? 아, 이게 왜 오답률이요? 지금까지 같은 방법으로 풀었으면은 자, 여기 봐라. 자, 여러분. 왜 선생님이 자꾸 쉽다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여기는 사실 여기 마지막 부분만 제대로 꼼꼼하게 읽었어도 여기 안 갔어도 정답이 나왔는데 하물며 여기에 확인 사살용이 나와 있었거든. 자, 여기 봐봐. 역시 얘는 빈칸의 위치가 어디? 마지막 문장에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 빈칸 포함 마지막 두 문장을 통해서 정답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 혹시라도 이렇게 됐는데 이제 선지로 내려와. 선지로 내려와서 불행히도 우리가 135는 제꼈는데 2사에서 모르겠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게 1단계야. 밑에 두 문장 있는 거 1단계. 선지 내려와 2단계. 혹시라도 2사 모르겠어? 좌절하지 말고 3단계. 어디? 첫 두 문장에 분명히 시그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100% 나와요. 예외는 없어요. 100% 나와요. 간다. 자, 빈칸이 마지막 문장에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갈게요. 자, 잘 봐. But 굉장히 중요해요. But 그러나 a better plan이야. 더 나은 계획이야. 더 나은 계획은 would be 뭐가 될 수 있다. allow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에 to 예상해야 되잖아. allow니까 맞지? 자, 그러면 구조를 잡아보자. 우리의 subconscious가 뭐야? 잠재의식, 그러니까 무의식인데 생각이야. 알겠지? 무의식적인 생각이 그런데 그것은 뭘 알아? 최고의 가장 좋은 이동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알아. 그것이 우리 무의식적인 생각이 get on with 계속해서 moving 이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더 나은 계획일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했어야지. 그 다음 once 일단 우리가 기술을 자동화하고 나면 우리는 빈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만약에 내렸다 치자. 1번 We only damage it by thinking 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사실은 배경 지식이 되게 많잖아. 지난 수능 기출문제들 모두 다 뽀개고 있고 딱 보고 또 이거야? 이게 배경 지식으로 답을 고를 수 있는 이런 수능은 되게 예를 들면 이제 뻔하거나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뭔가 어디선가 많이 가시성 무슨 본 거 같은 느낌 안 들어 너는? 이거 바로 전 시간에 우리 독방에서 해가지고 전전 시간에 이게 무슨 말이야? 생각을 함으로써 그것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약간 개소리 같지? 평가는 개소리 되게 좋아하는데 자, 약간 짝퉁이야 얘는. 근데 2번 재빠르게 다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3번 거의 우리는 그러니까 거의가 아니라 hardly니까 아예 우리는 나쁜 습관을 없애도록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쉽게 그것을 잊어버린다. 강화 없이 쉽게 날아가 버린다. 5번 거의 그것을 다른 각도로 생각해보지 않는다. 약간 노답인데? 우리가 마지막 문장 읽었을 때? 근데 확실하게 소거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쯤 되면 불안하지. 왜냐면은 다 앞에서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면 가능도 할 것 같고 막 그렇잖아.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당하지 말고 위에 두 문장에서 완전 확실하게 그냥 결정된 게 나와버리는구나.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가야 돼. 가보자. 자동성은 작동이 돼.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 이런 얘기지. 효과가 있어요? 빠르기 때문에. 자동성은 빠르다. 자동화는 빠르기 때문에 좋아.
자, 우리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그 얘기는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것은 is hold an image in our mind. 어떤 이미지를 우리의 생각 속에 넣는 거고 유지하는 거고, 우리의 별소리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자동화된 그 계획은 will run up smooth, 굉장히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진행이 될 거야. 나왔네. 우리가 기다리던 시그널 나왔네. 아, 이거 지금 다 그냥 끝나버리는데. 자, but 동그라미. 내가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요즘 대세가, 특히 근데 쉬운 글일수록 그렇더라. 보통 그 세 번째 문장에서 벗이 그렇게 흔한 구조가 아니거든. 근데 세 번째 문장에서 뻗 때렸다는 거는 이거 무조건 주제문이지. 첫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원래 그게 굉장히 중요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방에 뒤집어 버리잖아요. 거기서 또 다른 내용으로 뒤집을 수 없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게 벗 뒤에 나오는 내용이 내 말이 맞나 틀리나 확인하라니까요, 그게. 벗 뒤에 나오는 문장이 밑에 나와 있는 문장하고 쌍둥이라는 얘기죠. 주제문이니까. 자, but we because, 여기 잘 봐.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don't let it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동화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해요? 간섭합니다. We interfere by, 그거를 한 단어로 don't let it이 뭐야? We interfere by thinking. 형광펜 했었어야지. 와, 우리는 생각함으로써 방해를 해버리지, 자동화를. 응? 속도를 더디게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정답은 1번. 뭐 이게 바로 이렇게 가버리는데? 에?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keep on moving, 자꾸 움직이 내버려야 되는데 자꾸 이성적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가지고, 생각 이성적이어야 돼, 사람이.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해, 막 이러면서 오히려 더디게 함으로써 피해를 입힌다, 해를 끼친다, 이런 표현이 자연스러운데요. 지금 5번이 굉장히 매력적인 선지로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지금 5번을 골랐는데, 마지막 두 문장만을 통해서는 사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냥 다 찍은 거지. 왜냐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동화한다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보지 않는데 얼마나 매력적이냐. 근데 빈칸 그렇게 안 나오지. 빈칸이 오히려 그런데 허를 찔리는 것이고, 그 얘기는 전형적인 투투를 읽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여기에 이렇게 확실한 시그널이 있는데 이거를 날려버렸다는 거는 아직 전혀 지금 리딩 스킬이 숙지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됩니다. 그 다음 35번은요. 이것도 오답률이 높지는 않았는데 제가 확실하게 한 말씀 드리려고요.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흐름 무관 문제도 여러분 두 갈식이에요. 자, 두 갈식이에요. 쓰세요. 두 갈식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면은, 야, 가끔씩 잊혀질만 하면 흐름 무관 문제가 오답률 탑5 안에 꼭 들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안전지대가 아니야, 흐름 무관이. 네가 빈칸 잘 풀었지. 그럼 뭐해. 어차피 흐름 무관에서 또 틀리는 걸.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렇게 풀면 절대 안 틀려요. 첫 문장이 주제문이거든요. 두 갈식이니까 그 첫 번째 문장하고 1번하고 같은 얘기인지 아닌지. 그 다음 2번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1번하고 자연스러운지 아닌지, 이거를 집중한단 말이지. 전략이 없는 거야. 어떻게? 첫 문장을 읽고 이게 주제문이잖아? 이게 2번 문장과 일맥상통한 건지 반대로 지금 전혀 관계없는 걸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가야 돼. 그냥 관계가 없는 건 굉장히 쉬운 질문이고,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흔들릴 수 있는 문제는 주제와 반대로 가는 방향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 다음 3번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은 원래 2번하고 3번하고 자연스러우냐, 이거에 집착하거든. 그래서 가끔가다 꼭 틀리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주제문하고 같으냐 다르냐를 파악했었어야 돼. 알겠지? 자, 확인한다. 자, 첫 번째 문장 형광펜 해봐. 여기가 주제문이거든? 근데 이거 아마 해석이 조금 어려웠을 거야. 널리 용인되는 이론이 있는데 사회심리학이야. 뭐로 알려져 있어? Fall Effect. 몰라도 상관없어. 무슨 효과인가 봐. 무슨 효과야 라고 알려져 있는 사회심리학에 관한 이런 이론이 있어.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뭘 진술하냐면은 여기가 핵심이네. 이게 Fall Effect가 뭐에 관한 것이냐. Making certain kinds of mistakes. 어떤 일련의 실수를 하는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more likable. 이 단어 몰랐을 거예요. likable. 호감이 가는이라는 뜻이야. 좋아할 만한이라는 뜻이야. 좋아할 만한. 호감이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을 호감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야.
Because you are relatable in your vulnerability. 이 단어 무슨 뜻이야? 취약성. 여러분의 취약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감이 된다는 거야. 아, 얘 어리버리하네. 선생님, 내 얘기인 줄? 내 얘기인 줄? 어머, 갑자기 평지 가다가 팍 넘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 이 호감이 된대. 그래서 이 문장을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이렇게 넘어갔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왜냐면요. 여기 볼까요? 이게 주제문하고 같은 얘기인지 아닌지만 확인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경쇠약이나 불안감 같은 감정이 때로는 우리를 집중하게 만들어요.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실수를 잊게 만들죠.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실수를 함으로써 더 호감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실수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으면 또 금방 잊고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지금 주제랑 일맥상통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순서하고 삽입이 항상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오답률 탑5 안에. 근데 순서는 좀 쉬웠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 삽입이 고난도가 하나가 있었죠. 네, 그거는 선생님이 정확하게 왜 그렇게 되는지 시그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36, 37도 뭐 워낙 그냥 시그널, 해석, 정확한 해석은 기본이지만 시그널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6번은 만약에 목수가 예시로 시작을 합니다. 예시가 나오면 솔직히 조금 더 긴장을 하기는 해야 돼. 주제가 아니고 예시야. 목수가 오직 망치하고 몸만 가지고 있으면 그가 하는 일이 뭐든지 간에 항상 못으로 뭔가를 때릴 생각을 하겠지.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목수가 이거 뭐야? 이건 다 알더라. 톱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뭐든지 간에 뭐를 하든지 간에 커팅 피시스, 톱으로 잘라버릴 생각만 하겠지. 자, A. As a result, 그 결과. 벌써 느낌이 좀 오니 스멜이? 이 연결사는 결어로서 결론어잖아. 결론을 나타내주는데 뭐 예시 때려준 다음에 그런 결과, 그 결과로 그것은 우리가 the wrong tool이라 그랬는데 일단 뭐 해석도 그렇지만 시그널로서 뭐 더 같은 게 나왔고 it이 나왔고 이게 결국 가리키는 게 있나? 앞에서? 없었죠? X가 확실하죠? X. 그렇지만 해석은 하고 갑니다. 나머지 지금 선지들과의 연결을 짓는 게 속도가 지금 결정이 되거든요. 자, 한 번 읽을 때 제대로 그 결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툴인데 앞에 있어야 돼요. 잘못된 도구를 사용하게끔 야기하게 됩니다. B. This was 이것은 훌륭한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각주에 나와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구석기 시대죠. 안 나왔어요. 이 얘기는 이 단어를 몰라도 우리가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걸. 하지만 수능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strategy back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제가 과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구석기 시대로 올라가면 이것은 훌륭한 전략이었습니다. 네, 이거거든요. O, 세모, X. 세모죠. 선생님이 항상 순서 풀 때 O는 없어요. 난 O는 없다. 비단락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절대 오하시면 안 돼요. 세모 하셔야 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날 줄 알고 더 확실한 게 있으면 글로 가야지. 수능에서 근데 사실 좀 깔끔하게 나오는 편인데 제가 이 말을 왜 했는지 좀 이따가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C. 그러나 오늘날. 아까 여기에서 여러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것은 훌륭한 전략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B 다음에 C. 아니 그러니까 C는 일단 X고 당연히가 아닌가? 당연히가 아닌가? 여기가 봐봐 however가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C가 먼저 나왔다면 이게 이제 다시 이제 또 복잡해졌겠지만 이것은을 가리키는 게 그러면은 과거와 관련된 것이 다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과거로 갔다 현재로 갔다 과거로 갔다 현재로 갔다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B하고 C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었고 우리가 그리고 참고로 아까 it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찾았어야 되는데 이게 딱 보니까 선지가 B, C가 연결된 게 하나밖에 없더만. 하나밖에. 그죠? 맞아요? 다시 지금 C 단락이 여기에서
바로 뒤에 주어진 문장하고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의미가 없었어요. 왜? 아까 여기 however today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B 다음에 C가 나왔었어야 돼요. B 다음에 C가. 뭔 말인지 알겠어? however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 B, C에 연결된 건 3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답 바로 이렇게 고르고 가셨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잘 다 푸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7번은 자, 상업적 냉장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19세기 후반에 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엄청난 이점, 장점을 제공했어요. 소비자나 아니면 산업에서나 뭐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도 다 이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A 갑니다. 자, O, 세모, X. O, 세모, X. X죠. 왜냐면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they were right. 그들이 옳았어요. 여기서 그들이 옳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들이 옳았어요. 굉장히 어색하죠. 지금 여기서 대입을 누굴 받아야 되느냐 좀 그렇기도 하고. 만 우리는 이제 동시에 B 단락이나 C 단락 끝부분에 그들이 옳았다라는 거 사실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어야 되는 거겠죠. 그다음 B 여기도 시그널은 yes이죠. 자, 동그라미 yet 그러나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널리 퍼진 공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뭐 구매자건 판매자건 둘 다 양쪽 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아주 공포심이 있었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B가 여차하면 C 딱 보고 딱 째려본 다음에 여차하면 B가 바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만 세모라 했죠. 그 다음 C fridges were fridges fridge 이거 왜 나왔게? 냉장고는 특히나 유용했습니다. 특히나 유용했습니다. 뭘 저장하는데 잘 상하는 그런 음식들을 저장하는데 특히나 유용했어요. O 세모 X. 프리지스가 왜 나왔겠어? 똑같은 쌍둥이잖아. 야 얘들아, 프리지스가 이게 쌍둥이 재진술이잖아. restoration 요거 하고 아까 프리지스하고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 지금 엄청난 이점들을 제공을 했고요. 특히나 무엇을 금방 상하기 쉬운 음식을 저장하는데 굉장히 유용했어요. 이게 예쁘죠. 이게 예쁘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계속 긍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냉장에 대한. 그러나가 여기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붙을 수 있겠죠. 그러나가 중요했어요. 그러나가 없었으면은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다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어야 되겠지만. 됐나요?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A 단락에서 그들이 옳았어요를 찾았잖아. 그러니까 B 단락이나 C 단락 마지막에 그들을 받을 수 있는 게 나왔어야 돼요. 여러분. 자, B, C 보시면 어디에 붙을 수 있을까요? C에 여기 traders 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C는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C를 보는 친구들은 긍정이죠. 근데 A는 뭐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옳았어요. 근데 이제 좋지 않았던 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내용이. 그러니까 and가 나왔으니까 역점 연결사가 아니잖아. 굉장히 어색하죠. 뭐야 이거? 이거 맞아? 이거 아니야? 넘어갔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B지. B를 볼까? B를 보면 some sellers라고 나왔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아까 여기서 나왔던 대로 1890년대에 어떤 판매자들이 프랑스에 느꼈다는 거죠. 냉장이 그들의 농산물에 이거 명사 농산물을 우리가 이제 망친다. 망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느낀 거다라고 일부 판매자들이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들이 맞아요 라고 하면서 이게 부정적일 수 있는, 오히려 더 상할 수 있는 신선한 토마토가 있는데 토마토 같은 경우는 상온에다 보관해야 되는데 오히려 냉장고에 넣었더니 오히려 더 막 이상한 금속 맛이 나고 막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런 시그널과 해석상으로 정답을 C, B, A로 잡으시면 잘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가 이제 없었던 것 같은데 아까 이제 37번은 B 단락의 yet 이 부분을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쪽으로 이제 잡으시면 되는 거였고 이제 38번
38번 갈게요. 자, but 동그라미. 하지만 다시 not every 부분 부정이죠. 모든 도시가 자, 여기네요. 자, this 동그라미. 이러한 기회를 모든 도시들이 이용한 건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너무 명백하잖아요. 앞에 나올 내용을 예상할 수 있겠죠. 앞에 무슨 애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opportunities. 기회가 나와야 되고 앞에 이 기회를 활용한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좋은 플러스 요인들이 나와야 되고요. 이 문장 다음 내용에는 뭐가 뒷내용에는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회들이 많이 있지만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던 도시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앞에는 플러스, 뒤에 거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서 오히려 그러니까 역점 연결사가 나온 것들은 방향성이 흐름이 확확 바뀌기 때문에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이었죠. 이건 어렵지 않았죠. 그 앞에 시그널 보세요. 3번에 Urban Opportunities 형광펜. 여기가 이거를 가리키는 거. 됐나요? 문제는 39번이죠. 자, 이제 드디어 여기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매력적인 오답이 2개나 있었어요. 각각이 어떻게 해서 내가 이제 틀린 건지 왜 틀린 건지를 제가 정확하게 시그널로 제시할 테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저는 아까 빈칸추론 오답률 1위보다 얘가 오답률 1위 양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석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해석상으로만 봤을 때는. 갈게요. 그다음 마사이 however 역시 however 동그라미. 그러나 마사이족은 뭐냐면은 are a small minority. 아주 작은 소규모였다. 그리고 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는 자주 외부인들에게 침입을 당했다. 그러나 마사이는 그러나가 들어갔었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나 마사이족은 굉장히 소수의 작은 규모였고 그리고 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외부인들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침략을 받았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2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여러분이 읽었다고 가정을 하고 원래 마사이족은 되게 이동하는 목축민인데 여기서 그 전통적인 삶의 방식 스타일을 포기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정착을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 얘기가 나오잖아. 2번 문장. 1960년대에 관습적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전부터 늘 생각해오는 보존에 관한 지식들이 무엇을 믿고 주장을 했느냐면 마사이족의 그런 정처 없이 떠도는 마사이족의 목축대들,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해서 overstock, 너무 과잉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토지나 이런 나무들 이런 것들을 파괴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웨바가 들어가서 3번을 여러분들이 되게 매력적인 오답으로 많이 골라 주었거든요. 3번을. 그럼 3번이라고 한 친구들 여기 잘 들으세요. 그러나 마사이족은이라고 들어갔어요. Settled commercial ranching. 자, 뭐야? 우리가 이제 정착되고 그다음에 상업적인 이런 목축 이런 것들이 It was thought 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It was thought 형광펜 해주세요. It was thought. 나는 이거 구문이나 뭐 각종 수업할 때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It was thought.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It was thought.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가 삽입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앞에 나와서 It was thought settled commercial ranching would be far more efficient. 이렇게 이제 구성된 문장이 되겠죠. It was thought. 여기가 사실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아니면 관습적으로 생각하기를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잠깐만.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러니까 관습적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이런 의미거든요. 이 표현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이 표현
바로 앞에, 그러니까 3번 바로 앞 문장에 있는 conversational conservation wisdom. 이거를 받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중간에 역접 연결사가 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갑자기 however, 그러나 얘네들이 이랬어. 그리고 나서 또 뜬금없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정착된 삶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 이렇게 나오기가 굉장히 내용이 어색하단 말이에요. 이게 시그널이에요. 이렇게 얘네 둘이가 연결되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관습적으로 생각하는 이 내용이 들어간 게. 그 다음, 그래서 3번은 안 되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 또 매력적인 오답으로 골라준 친구들은 오히려 지금 보시면은 3번보다 4번을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정답으로 고른 친구들이 더 많은데, 이때는 이 친구들은 완전히 멘탈이 탈탈탈 털려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낄 수조차가 없는 게, 그다음 막 Psy rejected the idea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the idea? 만약에 4번이 여기가 들어갈 자리라면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뭐예요, 도대체? 도대체 the idea가 어디 있어요? 이건 시그널로도 명확하게 절대 4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뒤 아이디어가 뭔데요? 아, 정착된 삶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생각. 이걸 가리키는 거죠. 이게 바로 시그널. 그러니까 3번, 4번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딱딱딱 지금 연결고리가 걸려져 있기 때문에 however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자,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정답 5번이었지 뭐. 여기까지 딱 들어가고, 여기에서 마사이족이 처음에는 정착하는 삶에 대해서 이게 거부를 한 거죠. 이건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다. 그러나 마사이족은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이 땅을 공유해가지고 그렇게 정착을 해서 하는 삶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역접 연결사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해석만으로 고르기에는 여러분 3번도 4번도 굉장히 다 매력적이고 막 정신이 없고 멘탈이 털리면 항상 다 공통 보편적으로 보이는 그런 문제점들이거든요. 이게 한 38, 39번까지 가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시그널로 정답이 탁탁하게 골라지는 거를 여러분 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요, 다시 한번 해석을 정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선생님 해설을 다시 한번 앞에 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40번은 이것도 근데 은근히 지금 등급을 가르는 문제로 아마 좀 책정이 됐던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는 여러분, 자, 한 줄 요약 문제는 요약문을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를 대입해 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좀 매력적인 것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에도 꼭 보면은 교육청 문제들이 좀 공통점이 이것만 딱 봐서는 딱 느낌이 안 나와요. 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뻔한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올라갔었어야 돼요. 올라가는데 처음부터 다짜고짜 다 읽으면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찐따고, 여기도 이제 쉬운 글이니까 마지막 두 문장을 통해서 정답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는 마지막 문장까지 갈 것도 없었죠. 밑에서 두 번째 문장 읽으니까 정답 바로 나왔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밑에서 두 번째 문장 확인하세요. 그 다음, 자, 마지막 41, 42번 질문. 이게 오답률이 지금 5위 안에 들었던데. 이게 오답률 5위인가 그랬거든요. 자, 여기 잘 봐라.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단락이 무려 몇 개? 3개예요. 3단락인데 이거 다 읽고 앉아있으면 안 그래도 정확하게 해석도 못할 만큼 멘탈이 털려놓고 읽지 말라고 하는데 왜 다 읽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41번은 항상 대입하기 나오고요. 42번은 빈칸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뭐부터 풀어야 된다? 42번부터 풀어야 됩니다. 빈칸. 그러면은 이제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위로 올라오는데, 여기서부터 다 읽으면 망하는 개망하는 지름길이야. 그럼 어디를 봐야 된다? 빈칸 있는 단락을 째려본다. 실시. 몇 번째 단락? 3번째 단락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냥 뽀개만 답 나오네. 여기 읽으면 다 나왔잖아. 뭐 시간도 많이 걸릴 것도 없는데 애들이 다 읽지도 못하고 다 찍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오답률 5위라는 게. 아니야? 왜냐면 여기만 읽었는데 어떻게 오답이 나와. 뭐라는 거야? 그것이 어떻게 들리게끔 만들어요? 마치 빛이 빈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저항했습니다. 뭐라고, 이 말 참 그렇죠. 영어식 표현인데요. 뭐라고 말하는
뭐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에 저항을 했다는 건 충동을 억눌렀다. 내가 말 안 했다. 너무 말하고 싶은데 말을 안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빛이, 야, 컨시더라는 동사는 이거 굉장히 지금 튀죠? 컨시더가 뭔데? 고려하다, 간주하다기 때문에 사람이 주어로 나와야 되는 동사란 말이에요. 빛이 고려한단 말이야. 모든 길을, 통로를, 그리고 선택을 한단 말이야. 최소의 시간이 걸리는 길 하나를 선택을 한다고 말을 하고 싶지만 미친놈 소리 들을까봐 참았다. 이 얘기요. 아니 이건 뭐 짧아서 뭐 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를 하나의 빈칸 추론으로 우리가 치부를 하면 빈칸의 위치가 어디 있다? 첫 번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사실 to라는 거 그러니까 한 문장 읽고 이건 뭐 엔드니까 두 번째 문장 급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됐고 뭐 다음 문장 마지막 통해서 하면 되겠네. 여기 보면은 빛이 뭐야? 의식을 가지고 있다. 빛은 의식을 가지고 막 계속 뒤집어. 의식을 갖고 있진 않지만 얘 뒤에는 뭐겠어? 의식을 갖고 있다. 빛이 의식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자 선지, 고의성, 의도성. 1번 정답. 빛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잖아 지금 계속. 그러므로 41번은 저절로 해결. 야 우리가 읽은 게 뭐 많아? 빛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 의도성을 가지고 최적의 길을 선택해. 여기가 더 이상 생각하지 마. 1번 뭔 말이야? 개소리. 자 뭐의 적용이야? 옵티커 시각. 최적의 물리. 근데 공기가 이동한 뭐 개소리 하고 있어 지금. 공기가 차라리 라이트 트래블이라 그러든가. 아니고 인간은 본다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바라본다. 3번 never ending story처럼 결코 끝나지 않는 논쟁. 빛의 굴절. 자 4번 무엇이 빛을 최적의 코스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가? 빛의 의도성. 빛의 의도성. 4번 정답. 된 거 아니야? 자 이리 해서 아유 내가 선생님이 진짜 좀 쉬운 건 안 할라 했는데 그 오답률들이 다 고루고루 다 이제 있어가지고요. 뭐 흐름 무관도 그렇고 또 42번도 이제 또 뭐 오답 정답률이 되게 높을 때는 안 하는데 오늘 오답률 5위 안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쉬운 건데 멘탈이 탈탈탈 털렸더만. 우리 재학생 친구들이어서 좀 더 그랬던 것 같고요. 자 어때요? 선생님이랑 설명 듣고 나니까 뭔가 자신감이 뿜뿜 좀 생기죠? 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요, 우리 이제 모의고사 점수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지금부터 다시 열심히 심기일전 해가지고 자기 실력 쌓으면 6평에서도 벌써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 좋은 기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